자, 다음에는 제주 발전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도 이제 제주 온 지 이제 3년째가 넘어가고 있고, 또 그리고 제주 도민입니다. 현재 우리 주민등록법상으로. 그런데 우리 사회 문제에 대한 생각 차이는 내가 인정하자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고, 우리 사회에 따라서 진보적인 생각도 가졌고 보수적인 생각도 가질 수 있는데, 우리가 소셜 네트워크에서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SNS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토론이라든지 대립된 걸 보면 너무 우리가 이렇게 고립하고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물론 밀레니얼 세대하고 기성세대, 소위 꼰대 세대하고 이분법 논리도 맞지 않고 우리가 사회 갈등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씀드리는데, 제주 서귀포만 따뜻한 남쪽 나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 살아보니까 2018년 1월에도 그렇고 이번 겨울에도 마찬가지인데 폭설까지 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교통 체증이 있고, 우리가 서귀포에서 제주공항 나갈 때 금요일 오후에 출발할 때는 1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 20, 30분을 더 당겨서 출발해야 되는. 자, 이번에도 폭설이 왔을 때 우리가 스노우 체인을 끼지 않으면은 우리 신서귀포에서도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이렇습니다. 미세먼지도 있습니다. 재작년 미세먼지 경보까지 내는 걸 봤는데, 그때 제가 바닷가 쪽에서 한라산을 바라보니까 뿌여가지고 한라산 끝이 보이지 않는 상태. 이 미세먼지가 어디 쏩니까? 실제적으로 바다 한가운데 있는 우리 제주 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매연을 유발하는 공장도 많지도 않고 우리 배기가스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 다른 데에 영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제주도는 한국인들이 로망으로 생각하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계속 부럽다는 말들을 하는데 실제 거주 환경은 상당히 좋지 않은 점도 많습니다. 특히 신서귀포 지역은 특히 고군산에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습도도 높고 굉장히 해무가 끼면은 뭐 3일, 4일 정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무가 쫙 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주 민속박물관을 가봤는데 실제로 보니까 신석기 시대에 취락시설이 있었던 그걸 보니까 이 신석기포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탐나고 있었던, 예를 들면 10세기 초에 11세기 걸쳐서도 이 신석기포 지역에는 대규모의 집단 불황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에다가 예를 들면은 우리 혁신도시를 지정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제주도민이 다시 한번 좀 검토해 볼 사항일 것 같습니다. 다른 혁신도시에 비해서 제가 다른 혁신도시를 여러 군데 가보고 제가 내무 차관을 했기 때문에 다른 시도를 제가 많이 가봅니다. 시도의 지원도 다른 혁신도시에 비해서 우리 제주 공공기관에 위치해 있는 이 신세적부에 굉장히 부족한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주 현실의 실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까 그 습도라든지 곰팡이 문제 이야기했고, 뭐 들기 같은 거 이야기했는데, 저는 제주 와서 생활하면서 우리가 공공기관에 먼저 우리 여러 가지 역사적인 아픔 때문에 닫혀있는 우리 제주도민들끼리 다가보자 해서 4.3 우리가 참배 행사도 나름대로 개최를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주민과의 여러 가지 다 같이 행사를 다 하면서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좀 거리감이 있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공공기관이 이전에 있는 신서귀포 지역에 대해서 우리 제주도의 학생부터 좀 관심을 가지고 한 번씩 방문해 보시라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이 물리적 거리감이 제주와 서귀포가 이렇게 큰지를 내가 몰랐거든요. 산북하고 산남에 뿌리 깊은 어떤 차별도 굉장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제주가 관광지이지 않습니까? 관광객들로 인해 가지고 제주도민의 예를 소득도 상당히 이야기했는데, 제가 두 가지만 좀 이야기드리겠습니다. 관광지의 식당이 휴무일이 들쑥날쑥해가지고 우리가 종잡을 수 없는 경우도 많고, 대부분 우리 신석기포에서 하는 우리 혁신도시 이전한 공무원들이나 우리 공공기관 직원들도 일요일날 토요일날 식사를 하려면 저녁에 식사할 장소가 거의 없습니다. 한 서너 시대 문을 닫아버리더라. 그 다음에 이번에도 감귤 조합을 제가 몇 군데를 가봤습니다만 제주하고 서귀포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주 이야기는 내가 안 하겠습니다. 서귀포 지역에도 다리 농협별로 5kg 박스에 감귤이면 감귤, 그리고 하우스 감귤, 그 노지 감귤도 뭐 극조생부터 최근에 한라봉까지도 가격 차이가 너무 천차만별이더라. 이렇게 달라가지고 이미 서울 가서 보면요, 서울의 마트라든지 재래시장에 나와 있는 감귤이 훨씬 더 쌉니다.
근데 물론 택배비가 제주가 도소백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5,000원, 6,000원을 받습니다. 지금 박스당. 그렇다면 왜 이 생산물을 항구로 실어가지고 트럭킹을 해서 거기서 예를 들면 포장을 해 보내면 훨씬 더 소비자에 이득을 줄 수 있는데 그런 노력을 안 할까? 센터별 차이가 너무 심하다는 이야기 드리고,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제주를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제주 고유의, 제주로 관광지도 자랑하고 역사를 자랑하면서 제주 지명이 붙은 식당들이 별로 많지 않더라. 왜 제주 지역에 강원도에서 유명한 봉평 메밀국수가 자리를 잡고 있고 양평 해장국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그리고 고깃집, 생고깃집인데 장이동에 있던 유성집 간판을 버젓이 걸고 보면서 왜 제주도의 지명들에 옛 지명도 있고 현재 지명도 있고 예쁜 지명들이 많은데 그 지명들을 붙인 식당이 안 쓸까 제가 상당히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식당들 가보면 맛의 일관성 레시피가 들쑥날쑥해가지고 맛집이라고 생각해서 가보면은 한 달 전 맛하고 또 바뀌어버리는 인상을 많이 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제주에서 메밀 생산량, 전국 메밀 생산량 70%라고 자랑을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외지에서 오신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다 놀랍니다. 강원도보다도 왜 제주가 그렇게 메밀 생산이 많냐. 실제로 70%라는 이야기를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유명한 메밀집이 없더라고요. 제가 특히 메밀국수라든지 메밀 요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 방문을 해봅니다. 제가 거의 2년 동안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다 지난 9월 달에 어디 협동조합에 사는 메밀 음식집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집을 지금 불과 한 4개월 동안에 제가 10번 이상을 방문했습니다. 한때 10월, 11월에 관광에 모임 피기 때는 주말에 가면은 40분에서 50분 정도 기다렸다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맛의 일관성이 유지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을 찾아서 제가 다행으로 생각을 하는데 왜 70%의 메밀 생산량 집에서 그런 노력들을 안 할까? 그런데 그 집이 또 아쉬운 점은 산록도로 위쪽에 있다 보니까 여름철에 6시 반이면은 클로즈 문을 닫아버리고 지금 동절기인 11월 말부터 3월 말까지는 6시에 문을 닫습니다. 퇴근 시간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관광객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좀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제주에서 전국에 제가 실태를 거의 다 알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리는데 리 단위로 사무소 건물이 있는 것은 제주도밖에 없을 겁니다. 이게 물론 그동안 출향 인사들이 여러 가지 자기 고향 사랑 때문에 기부금도 있었고 근데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주민 자세를 풀뿌리 점에서 굉장히 좋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지역 개발이나 대승적인 차원에서는 서로 예를 들면은 동네별로 지역별로 너무 어떤 고착화된 생각을 전개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 취합이 좀 쉽지 않은 면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는 제주도민들이 제주 옛날부터 살았던 분들하고 볼 게 아니라 이미 30%에서 40% 정도가 외지에서 다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을 좀 드리고요. 자, 혁신 필요성에 대해서 혁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 민간 대기업체도 마찬가지고 또 단체들, 심지어 정당까지도 자기들이 뭔가 일을 하다가 뭔가 돌파구를 찾을 필요가 있을 때는 혁신을 하자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 구성원들은 혁신은 피곤하고 우리 하지 말자는 말들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혁신은 바람직하고 좋은 변화입니다. 자, 일신우일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날로 새로운 아입니다. 원고 지신이 있습니다. 옛 것을 배워서 새로운 것을 안다입니다. 근데 우리 실학 사상가 중에 한 분인 열한 박지원 선생님께서 법고 창시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옛 것을 배우고 다져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는 개념입니다. 영어로 이노베이션을 가주격자 새로운 신자에서 우리는 혁신으로 번역을 합니다. 근데 중국 애들은 한자 문학과 중국 애들은 이노베이션을 창신으로 번역을 합니다. 이미 혁신에는 창조, 크리에이티브 개념이 이미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슬포의 추사 기념관이 있지 않습니까? 추사 김정일 선생이 7년여를 유배를 하고 인간적으로 성숙하고 추사체를 완성하고 여기서 이제 육지로 다시 갔지 않습니까? 추사 기념관에 이렇게 전시품들을 받아보면은 입고 출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미 빠져도 옛 것을 배워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는 개념입니다. 자, 추사 김정일 선생이 어리고 추사체를 완성한 이것도 결국 혁신의 자세에서 비롯된 겁니다.
혁신이라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사회 환경 변화, 사회 변화 트렌드를 꼭 여러분들 주목하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사회 진출에서도 사회 변화 트렌드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십시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우리 일상이 바뀌고 업종이 바뀌고 여러 가지 바뀌는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변화 흐름을 잘 주시하고 거기에 맞춰서 자기도 변모해가야 됩니다. 공사조직 혁신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인류 역사는 지금까지 혁신의 역사였고 앞으로도 혁신의 역사일 수밖에 없을 거다. 근데 혁신하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저는 절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혁신은 바로 현장에서 나온다. 현장을 중시하라.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가자. 너무 큰 것, 개혁이라든지 혁명적인 차원이 아니라 조그만 변화가 큰 변화를 일으켜낼 수 있다. 그래서 혁신의 아이디어는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다. 항상 자기가 현장에서 좀 더 개선 여지가 있는 거, 바꿔봐야 될 것을 가지고 단계적 추진, 스텝 바이 스텝 추진해보자. 그럼 혁신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냐? 결국 사회적 가치가 제고되고 아까 바람직한 좋은 변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로 이끌어줄 수 있을 거다. 이 말을 꼭 드리고 싶고요. 자, 지역 브랜드, 세계 브랜드 이야기를 드리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제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가보면은 추어탕 집에는 거의 원주 남원 추어탕이 다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간혹 설악 추어탕이라는 명칭이 붙은 것도 있습니다. 해장국에는 양평 해장국인데 양평 해장국도 세부 브랜드로 하면 16개, 17개가 있습니다. 전주 해장국. 보리밥은 무슨 명동이가 보리밥집이 얼마나 많다고 명동 보리밥집입니다. 새싹보리라고 있는데요. 제가 새싹보리가 예를 들면 종편 또 홈쇼핑에서 많이 선전을 하길래 내가 그게 상당히 나이 든 사람들 건강에 좋다 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 마켓에서 특히 인터넷 마켓에서 판매한 걸 보면은 전부 제주산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내가 실제로 제주로 주스를 펴기는 데가 있어서 거기까지 한번 가봤습니다. 거기서 생산되지 않습니다. 창고 건물 하나 있고 보리밭이 한 50평 정도 있더라고요. 그게 전부 가짜입니다. 제주도 이름을 도용하고 있는 겁니다. 파주의 적성시장에 제가 서울 간 김에 주말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재래시장인데 재래시장 한 켠에 한 5m 정도 좌파를 넣고 제주산 새싹보리 해놓고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전부 제주산이겠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에는 제주에 이 섬에 머물렀다면 소통이 안 되겠는데 아까 제가 인터넷 공간은 새로운 시장이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제는 토종 브랜드가 지역 브랜드가 전국 브랜드로 될 수 있고 바로 세계 브랜드로 갈 수 있는 세상이 됐다. 자, 대전에 성심당 빵집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거기서 소보루빵을 이렇게 바꾼다든지 또 부추빵이라 해가지고 지금 대전 역사 청사회가 항상 살려고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좀 덜 하겠습니다만 줄을 서서 20분, 30분 그렇게 잘 팔리고 있습니다. 군산의 이성당, 소위 팥빵이 지금 서울까지 다 진출해 있지 않습니까? 부산 해운대에 있는 금수복국집이 서울에만도 4개 내지 5개 업소가 있습니다. 인천의 신포만두가 서울에 한참 브랜드 있다. 이제 만두가 약간 너무 다양화되고 또 대형 업체에서 이제 완성제품 팔다 보니까 이 분식점이 약간 쇠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주에는 그런 게 없습니까? 제주 음식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거, 땅품 밥상, 그 다음에 모밀낙가국수 있는데, 자, 우리는 자연 친화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레시피를 그렇게 강요하고 바로 자연 있는 그대로 먹었다. 저는 한 가지 아쉬운 게 우리 제주에 빙떡이라고 있던데 빙떡을 보면 무채 썰어가지고 메밀 전비쳐서 그게 싸기만 합니다. 우선 음식 찹니다. 그런데 우리 타코라고 멕시코 음식이 알 겁니다. 이 타코도 빙떡도 나는 계속 발전과 진화를 하고 혁신적인 사고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패스트푸드 음식을 먹는 것도 단백질하고 녹말이 특히 비타민, 야채류가 이렇게 섞이지 않으면 팔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빙떡을 우리가 재래식으로 우리 제주 전통으로만 파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걸 좀 발전시켜가지고 특히 패스트푸드로 또 하면 어쩔까. 아까 메밀국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상간도 살록도로 위에 있는 영농조합에서는 식당을 보니까 제가 전국에 메밀국수집 유명한 데는 거의 다 가봤기 때문에 맛을 비교하면은 아주 A2 플러스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물론 영농조합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머무르고 있는데 왜 좀 더 신서귀포라든지
제주 지역으로 내려오지 않을까. 또 뭔가 돈을 벌고 융성이 하려면은 지점을 만들어서 물론 맛의 균질화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힘들지만은 관리하면 그걸 하지 않을까. 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과거에 말했던 제주에서 유명했던 뚝배기가 오분제가 이제 거의 멸종사이기 때문에 전복 새끼 지금 갖다가 넣어서 만들고는 있습니다. 값도 천차만별입니다. 이것도 뭔가 특화시켜가지고 제주, 서귀포 지역에 관광 오는 사람들이 맛을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자,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역 명칭 업소를 그래서 좀 더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가 예를 드리고 네트워크를 통한 도시 마케팅이 굉장히 필요한 말을 드리는데 막걸리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주에서 막걸리가 일반 막걸리하고 우도의 땅콩 막걸리, 가파도의 그 청보리 막걸리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 라벨 보셨습니까? 우도의 땅콩 막걸리가 우도에 생산되는 게 아닙니다. 전라북도 경상북도에서 만들어옵니다. 가파도 청보리 막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관광객이 제주를 방문해가지고 우도나 가파도를 방문해서 또 제주나 서귀포 식당에서 제주 지역에 온 김에 그 지역 한번 술을 먹어보자 했는데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리고 육지에서 만들어가지고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이미 살균 처리 다 하고 보존기를 넓히다 보니까 나도 몇 번 먹어보면서 야, 이게 아니다는 생각 들거든요. 왜 그걸 뺏기고 있습니까? 자, 막걸리가 과거 한때 열풍 불다가 최근에 어느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막걸리 테스트하는 걸 봤습니다. 한 20가지 막걸리를 갖다 두고 막걸리 테스트하는 걸 봤는데 제주 막걸리가 거기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육지에 있는 어느 지역에서 한 2군데에서 울금 막걸리가 나옵니다. 울금이 뭡니까? 강황, 결국은 카레 원료하고도 같은 거거든요. 막걸리를 만들면 굉장히 예쁘게 납니다. 색깔이. 꼭 병아리 색 같은 게 납니다. 근데 울금이 지금 예를 들면은 강장, 강정, 장수에 좋다고 지금 이야기됐거든요. 카레 라이스가 실제로 장수식품이라는 여러 가지 의학적인 또 여러 식품학적인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울금 막걸리를 10여 년 전에 이렇게 소개받고 이렇게 마시면서 막걸리를 마시면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게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동의보험에 나와있던 근거가 있다면 그걸 쓰는 게 그런 게 스토리텔링인 겁니다. 왜 우리 제주에서 나오는 음식이라는 지역 상품 가지고 그런 걸 스토리텔링을 붙여가지고 상품을 만들어서 전국적인 네트워크로 세계 브랜드로 만들 수 있어야죠. 히든 챔피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진단업체들 또 그리고 백신 개발업체들 또 치료제 개발업체들이 과거의 대기업이 아닙니다. 그 주가가 얼마나 치솟고 있습니까? 이런 소위 강소기업, 강소업체들이 제주에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업종도 무슨 제조업종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비스 업종에서도 이런 게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하다못해 막걸리 관계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고기국수도 마찬가지고 일본 라면이 세계적으로 그런데도 지금 우리 여러 가지 특정 회사를 이야기는 않겠습니다만은 그 대형 만두 만들어가지고 얼마씩 팔리고 있습니까? 또 예를 들면 초코파이 같은 것도 얼마만큼 많이 팔리고 있습니까? 그게 왜 제주에서는 불가능합니까? 우리 생활환경복지학부 학생들 여러분께서 아무래도 주로 복지 쪽 관련이 있고 또 예를 들면 가정 생활이라든지 소비생활과 많이 밀접한 분야에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좀 필요할 거라는 이야기를 제가 꼭 하고 싶습니다.